대구시 월성동에 소똥이 아빠가 살고 있어요. 대구시 월성동 37-1번지에 소똥이 아빠가 살고 있습니다. 이 소똥이 아빠는 가족이 4식구예요. 본인하고 부인하고 아이 둘. 그리고 집안 재산이 얼마가 있냐면요. 1억 2천만 원이 이 사람 총 재산이에요. 그런데 조그만 아파트가 있는데 어떻게 얻었는지 1억 2천으로 대구에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대출이 6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순 자기 자산은 6천만 원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 이분의 직업은 택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택배를 하다가 차랑 부딪혀가지고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세게 부딪혀가지고 이 소똥이 아빠가 기절을 해요. 기절을 하고 이제 병원으로 실려갔죠. 병원 실려가서 의사가 소똥이 아빠를 딱 보고서 아이고 다리가 이거 문제가 생기는데 수술을 합시다 그러면서 다리 수술을 하는데 다리를 딱 열어보니까 뼈고 뭐고 다 이게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뼈도 함몰된 거죠. 그래서 이거 재생 못하겠는데 이분 다리 못 쓰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수술하고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러고서 그 며칠 후에 소똥이 아빠가 이제 마차에서 마치 뭐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서 딱 눈을 떠보니까 자기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의사 선생님 와가지고 깨어나셨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오른쪽 다리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저 장애인가요? 네, 이제는 운전도 하실 수가 없고 이제는 이 다리 한쪽을 못 쓰는 상태로 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소똥이 아빠가 의사 선생님한테 엉뚱하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 어떻게 살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한 달 정도 치료를 받고 의사님 다시 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게 없으니까 퇴원을 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소똥이 아빠가 또 엉뚱하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그럼 저는 집에 어떻게 가야 되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택시 타고 가셔야죠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 당한 곳이 본인은 대구에서 살고 있지만 교통사고 당한 곳이 해서 앰뷸런스 타고 간 곳은 대구에서 멀리 떨어진 이상한 대전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대구로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택시비가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겠죠. 그죠? 예. 그리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내려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집에 있는 개똥이 엄마가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우 소똥이 아빠 어떻게 해. 이제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큰일 났네. 내가 통장이니까 하나 가르쳐 주겠는데 장애인 등록이라도 좀 받아봐. 그러면은 아마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애 등록이요? 장애 등록 어떻게 받는 건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하나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장애 등록 어떻게 받는 건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동사무소에 가면 돼. 가서 장애 등록 신청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똥이 아빠가 그 몸을 이끌고 택시를 타고 동사무소로 갑니다. 저기 장애인 등록하러 왔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진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진이요? 아니 증을 만들려면 사진이 있어야죠. 제가 사진을 가져온지 모르고 안 가져왔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찍어 오셔야죠. 어디서요? 나가서 찍어 오세요. 여기 사진관이 있나요? 모르죠. 좀 타고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택시 타고 다녀오세요. 그리고 택시 타고 또 다녀옵니다. 여기서 사진을 받아와가지고 사진을 주니까 진단서 가져오셨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진단서요? 그러면 아니 제가 지금 다리 못 쓰는 거 안 보이세요? 제가 다리 못 쓰잖아요. 저야 뭐 봤으니까 당신이 장애라는 걸 알지만 국가는 당신이 장애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진단서를 떼오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어떻게 띄워야 되나요? 가서 택시 타고 가셔서 병원 가서 띄우셔야죠. 근데 병원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병원까지 가서 진단서를 띄려고 했더니 25,000원 달래요. 그 25,000원을 주고 다시 택시 타고 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진단서를 받아서 또 줍니다. 그랬더니 주민등록 등본 띄워오셔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여기 동사무소잖아요. 제 정보 다 있을 텐데 등본은 뭐하러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당신의 개인정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띄워오세요 라고 합니다. 띄죠. 그랬더니 가족관계 증명서 띄워오시라 하는 거예요. 또 가족관계 증명서도 또 띄워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냈더니 됐어요. 이제 저기 나올 겁니다. 언제 나오나요? 한 달 있다가요. 한 달 있다가요? 그럼 한 달 있다가 우리 가족이 왔잖아요. 제가 몸이 불편해서요. 라고 하니까 본인이 오셔야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장애인 등록을 하면 뭐가 좋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설명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가서 장애인 등록증을 받습니다.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소똥이 아빠가 물어봅니다. 장애인 등록을 받으면 뭐가 좋나요? 라고 얘기하니까 좋은 거 많죠. 일단 자동차를 사시면은 가격의 30%를 감면을 해드리고 소득세 뭐 이런 것들 다 면제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운행할 동안에는 차량에 대한 세금이나 이런 것들 전부 감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통신요금 감면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과금 전부 감면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실 때 어디 가시면은 할인 다 되고요. 예, 나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등록증으로 나왔으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혜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직접 가서 신청하셔야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가서요. 예. 저기 수도요금은 수도 관련한 데서, 전기요금은 전기 관련한 데서, 통신요금은 통신 관련한 데서 가셔가지고 감면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돌아다니면서 다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정, 시간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동사무소에 묻습니다. 선생님, 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입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하셔야죠. 그것도 신청하는 겁니까? 네, 신청하세요. 신청 딱 했더니 심사할 때까지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리고요. 연락 드릴게요 라고 해요. 그럼 적어도 이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복지 서비스를 받기 시작할 때까지 어느 정도 걸릴까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걸리는 겁니다. 그게 2026년 3월 27일 이전의 우리 모습입니다.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만들어진 법이 바로 이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발의가 돼도, 진행이 돼도 그 이상을 실현할 때까지는 한 4, 5년 걸릴 겁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되면요, 배가 어쩌면 산으로 올라갈지도 모르겠지만은 이거 잘 되면은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로 갈 수 있어요. 자,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2026년 3월 27일 이후의 모습입니다. 자, 소똥이 아빠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병원에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 보더니 다리 못 쓰겠구만 이라고 하면서 수술하다가 다리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소똥이 아빠는 며칠 후에 깨어났고 의사 선생님이 와서 설명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봤지만 다리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소똥이 아빠가 선생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에이 그런 걱정을 왜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 회복하는데 전력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랑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러고서 한 달 있다가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할 거는 없고요. 정기적으로 나오셔서 서비스만 받으시면 돼요. 또 이제 집에 가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소똥이 아빠가 또 물어봅니다. 저 어떻게 가야 돼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럴 줄 알고 밖에 앰뷸런스 대기시켜놨습니다. 그거 타고 집에까지 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 타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안 듭니다. 그냥 가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하면서 앰뷸런스를 딱 탔죠? 타고서 떠나는데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에서 엔터를 누릅니다.
엔터를 눌러서 이 사람의 치료에 대한 내용과 모든 것들을 전부 시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청으로 전부 이관을 시켜버립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청의 복지정책과에서 대구시 월성동 37-1번지 김소동 씨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게 됐구나 라는 것을 알고 대구시 달성군 월성동에 있는 월성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한테 연락을 합니다. 지금 대구시 월성동에 37-1번지 김소동 씨가 한 달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으니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서 그 월성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사한테 모든 정보를 다 줘요. 그리고 이 사회복사가 가서 집 앞에서 집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스캔을 합니다. 스캔을 한 다음에 김소동 씨가 딱 차에서 내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의료요양 등 지역도로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리고 대구시 그리고 달성군의 조례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장애인 등록증은 여기 있고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아주 따끈따끈한 장애인 등록증을 줍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단은 휠체어 저기 갖다 놨어요. 예, 이제부터 휠체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휠체어는 수동 휠체어가 아니고 전동 휠체어입니다. 수동 휠체어가 필요하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가져다 드릴 거고요. 제가 당신이 오기 전에 당신의 집을 스캔을 해봤는데 혹시 안방을 쓰실 건지 건너방을 쓰실 건지 주로 쓰시는 방을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보행에 필요한 보행 클러치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 저는 안방을 쓸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만들어 드리고 화장실이나 이런 데 미끄럼 방지들도 조만간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은 병원에서 한 달에 2번 정기 진료를 보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해당되는 날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차량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귀하께서는 장애 등급을 받으셨는데 매우 심한 장애로 등급을 받으셔서 다리로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재활이라는 것이 필요하시면 재활을 신청하시면 재활을 해드릴 거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기초 생활보장 신청을 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지금부터 일주일 이내에 가족 수에 대비해서 232만 원이 통장으로 매달 입금될 것이고 장애인 수당까지 합쳐가지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딱 안내를 해줘요. 그러고서 이분한테 하는 얘기가 어디를 놀러 가고 싶으시다고 그러면은 보름 전에 얘기를 하시면은 차량과 비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기타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월성종합사회복지관 누구가 당신의 전담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기타 필요한 문의에 대해서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다? 이 돌봄통합지원법이에요. 확 다르죠? 엄청 다르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개인에 대한 정보가 대한민국 국민 개인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된다? 이 시군구청에서 다 관리가 되면서 우리가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개입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지역사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본인들이 당면한 문제나 욕구에 대해서 이미 국가가 아니면 지자체가 그걸 다 알고 미리 행동한다라는 이론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아니 그렇게 좋은 거 같으면 왜 기존에 안 했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제가 이거 15년 전부터 떠들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미 스웨덴, 덴마크, 이건 북유럽 국가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ABC 제도라는 걸 치면은 덴마크인가 스웨덴에 대한 제도가 나와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시군, 구에 의지하고 사회복사의 노력만으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지역사회 안에 있는 모든 복지 기능체들이 다 연계되고 기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네트워크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세요. 법률 제정 목적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증진하며 증진이에요. 증진이 뭡니까? 지금도 괜찮은데 더 나아지게 하는 게 증진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이라는 말이에요. 구축은 뭐예요?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체계를. 그 다음 뭐다? 지역사회 중심 돌봄 실현이에요. 이 사람이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지원, 노쇠, 장애, 질병 대상, 일상생활 유지 어려움 해소, 여기 해소잖아요. 유지에 대한 어려움이 아예 없앤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자립생활 지원 강화. 그러니까 혼자서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돌봄 지원 통합 연계, 의료 요양 서비스 연계, 보건복지 서비스 통합, 원스톱 서비스 제공, 효율적 자원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